안녕하세요. 자연미TV 이현정 원장입니다. 요즘 가슴 수술하신 분들 많이 불안하시죠? 매스컴에서 매일 크게 방송 보도하고, 그리고 특히 이 가슴 보형물 집어넣는 사람들 잘 못 자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고 다른 성형외과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역행성 대세포 림프종, 여기 ALCL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많아서 일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2부는 이제 대책에 대해서 지금 성형외과 의사회라든가 대한성형외과학회 식약처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알러가는 어떤 입장인가, 이렇게 해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 자연미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고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먼저 이 ALCL이 뭐 약자냐, 여기 보면 아나플라스틱 라지셀 림프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나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 찾아보면 악성의, 아니면 뭐 퇴행적인, 역행의 뭐 이런 말인데, 이 처음 번역한 사람이 저거 번역했더라면 악성 대세포 인포마 이렇게 번역했을 텐데, 이것을 뭐 역행성 거대 세포 인포마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어렵네요. 저희도 어렵네요. 이 BI가 왜 붙었냐면 브레스트 임플란트 어소시에이트라고 해서 유방 보형물 관련해서 발생한 악성 인포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ALCL은 우리가 T세포, 우리 몸에 보면 그 면역세포 중에서 T셀도 있고 B셀도 있지 않습니까? T세포가 오리진에서 생기는 임파선 암입니다. 원래 ALCL이 1년에 약 1,400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발생한다고 하고, 이것이 특히 가족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근데 우리가 BI가 붙은 것은, 근데 이와 같은 T셀 인포마가 유방 브레스트 보형물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임파선 암, 이것이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임파선 암의 증상은 몸에 있는 여러 임파선이 커진다. 우리가 몸에 보면 여기 목 뒤에도 있고 겨드랑이도 있고 각 장기마다 임파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파선이 커지고, 그리고 체중 줄고 열나고 땀, 이것은 일반적인 암의 증상이겠죠. 근데 이것이 또 유방 정상적인 경우에도 생기지만 꼭 유방 보형물과 관련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TBR 임플란트, TBR가 우리 다리 경골을 얘기하면 다리 경골, 다리 뼈가 있지 않습니까? 뼈가 부러지고 그러면 거기다 우리가 세를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임플란트에서도 발생되기도 하고, 치과 보형물, 치과 임플란트라든가, 아니면 요새는 이제 대장 같은 거 암 수술하고 나면 봉합하는 대신 스테플러로 이렇게 찍고, 그리고 지나치게 대식가, 아주 그냥 통제하기 어려운 그 위가 커진 대식가 한체는 위 밴드 할 때 위에서 스테플러로 이렇게 위에 임플란트로 이렇게 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이와 같은 T셀 인포마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유방 부형물에서 그런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방 보형물 관련 증상으로서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 이 T셀 림포마가 생기면 첫째는 유방이 커지겠죠. 부풀어지겠죠. 그리고 꿀렁꿀렁하고 안에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내버려 두면 이제 그 꿀렁꿀렁한 장애, 거기서 생긴 여러 염증세포, 암세포들이 유방 주변이 보형물로 침투하기도 하고, 또 그때 치료 안 하고 내버려두면 또 임파선트하고 다른 불에 전이도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와 같은 증상이 보형물을 삽입하고, 가슴 보형물, 특정 보형물이다 삽입하고 7년 내지 10년 사이에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학대가 아니고 확대 가슴 성형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방 확대 가슴 성형수술이라는 것은 겨드랑이라든가 유방 하단, 유륜을 통해서 이와 같이 되게 유방 유선 조직 아래쪽에 있는 대흉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 아래다가 우리가 아까 보여준 이게 보형물을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슴 조직이 밖으로 이렇게 돌출되고 부풀어져서 우리가 가슴이 커져 보이고 처지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유방 학대가 아니고 유방 확대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형물은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와 같은 보형물이 있습니다. 이 유방 보형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어, 전에는 1992년 이전에는 실리콘 보형물이 사용되었습니다. 실리콘. 그래서 실리콘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보형물 안에 들은 내용물이 의료용 실리콘인데 이것이 굉장히 묽어서 마치 꿀 같아서 이렇게 터지면 쭉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꿀이 진하지 않은 묽은 꿀은 이렇게 이 숟가락으로 뜨면 쭉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점도를 가진 실리콘 보형물을 그 전에 1992년 이전까지는 사용을 했었죠. 근데 92년도에 미국 식약청에서 이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조했던 다우콘이라는 아주 거대 다국적 기업사는 30억 불을 공탁금으로 제공하고 파산하였죠. 그리고 그 뒤부터는 생리식염수 보형물만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7년도에 다시 또 저런 이렇게 점도가 높은 보형물이 사용이 됐었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코헤시브라고 하는데 요 당시에는 생리식염수 보형물 사용됐고 2007년 이후에 이 코헤시브란 말이 점도가 높은 진한 이런 겁니다. 이런 실리콘 보형물이 다시 나왔죠. 이와 같은 보형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터져도 이 실리콘이 흘러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형체를 갖춘 채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도가 높은 실리콘 보형물이 2007년도 이후에 사용되었고 이것이 두 타입이 있는데 이와 같이 표면이 매끄러운 스무스 타입이 있었고 표면이 까칠까칠한 이것을 우리 텍스처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 텍스처 타입 두 타입이 사용이 되었죠. 근데 왜 이 텍스처 타입을 또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냐면 이것이 가슴 수술할 때 보형물을 둘러싸는 막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보형물 막이라고 하는데 그 보형물 막이 두껍게 형성된 것을 구형구축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가슴이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이 텍스처 타입이 그와 같은 구형구축을 좀 덜 생기게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이 텍스처 타입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텍스처 타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형물을 보면 각각 사용되는 각각 보형물이 생산되는 회사가 다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내추럴이라는 것이 내추럴이의 의미가 같은데 이것이 엘레건사에서 나온 것이죠.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보기는 험합니다만은 보형물이 들어가면 항상 보형물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방어 기전에서 이와 같이 보형물을 둘러싸는 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막이 이와 같이 두껍게 형성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구형구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 지금 보면 이 ALC의 이 임파선 암이 처음에는 이 막 주변에 장액종 이렇게 고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슴을 만져볼 때 뭐가 꿀렁꿀렁하고 뭐가 고인 느낌이 있다. 특히 이것이 1년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검사를 지금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액종, 거기에 있는 이 장액종이 그래서 암세포가 발생을 해서 내버려두면 이 막으로 이렇게 번지고 그리고 치료 안 하고 내버려두면 이제 겨드랑이에 있는 임파선이라든가 다른 임파선으로 전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ALC의 유방 보형물 관련 ALC는 임파선암을 진단할 때는 안에 무엇이 고여 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지속이 된다. 그리고 또 아니면 이 보형물 주변에 혹이 만져진단 말이죠. 울퉁불퉁하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슴이 부풀고 커진다. 그리고 겨드랑이 임파선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텍스처 타입을 사용하는데 가슴 수술하고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수술하신 병원 원장님과 꼭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유방 보형물 관련 임파선암이 왜 생기는가?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만성 염증이 임파선암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여기 보이시죠? 이것이 이제 아까 네트랄이라 해서 엘러간스에서 만든 보형물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마 내추럴한 자연스럽다의 아마 뭐 무슨 라틴어나 무슨 말이 아니까 생각되는데 이 타입의 보형물이 지금 많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친 표면의 보형물 주변의 만성 염증이
면역세포 T셀, T세포를 증식시키고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이것이 임파선 암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많은 병리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지금 미국 식약청에서 집계한 것을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까지 573명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2019년 8월 14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대학병원에서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이 573명을 사용했던 이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을 보면 엘러간사에서 만든 거와 멘투사에서 만든 거에서 발생 비율이 엘러간사가 6배가 더 높더라. 더 높더라. 그리고 텍스처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슴 수술을 하던 사람이 이와 같은 ALCL, 임파선암이 생길 확률은 2207대 1이 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86,029대 1일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2207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엘러간 타입의 텍스처 타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러간 타입의 보형물을 사용한 경우에서 2207대 1로 상당히 높은 경우죠. 근데 왜 여기서만 특히 이것이 더 높은가? 이것은 제조 공정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많은 그 의사와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LCL과 관련해서 많은 이제 수치들이 나와 있고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573명이 병리학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돼서 유방 보형물 관련 T세포 임파선암으로 확정이 돼 있다. 그리고 대부분 텍스처 타입에서 발생했다. 근데 이 573명 중에서 23명, 4.5%는 보니까 텍스처가 아니라 스무스 타입이더라는 말이죠. 스무스 타입. 그래서 꼭 텍스처만 발생하는 거 아닌가 해서 이 사람을 조사했더니 이 23명 중에서 14명은 그 전에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로 바꾼 경우가 14명이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오래되고 그래서 무슨 타입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순수하게 처음부터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을 삽입했던 사람한테서는 이 ALCL이 발생한 경우가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573명 중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33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한 사람들의 주 증상은 53%가 보형물 주변의 장애, 뭐 꿀렁꿀렁 아까 차고 뭐 장애가 참 붉어지기도 하고 이러겠죠. 그리고 나머지 39%는 이 막 주변이 코 이와 같은 것을 진단하면서 증상이 발전해서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 또 다른 참고할 만한 수치들이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228명의 의심되거나 확정된 AACL 환자, 유방 보형물 관련 AACL 환자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FDA와 미국 성형학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이분들을 케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 AACL 환자들한테 보형물을 제거하고 또 보형물 주변이 막 제거 수술을 받은 경우에서는 93%가 3년 이상 뭐 재발 없이 잘 지낸다. 그래서 좋은 예후를 가지고 있는 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년 이상 이 보형물 주변에 이렇게 가슴에 장애가 찬다든가 이럴 때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주사기라든가 이렇게 캐놀라를 통해서 50cc 이상을 채취해서 임상병리 이걸 우리가 채취하는 것까지는 성형외과 의사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뭐 거기에 나온 세포들을 염색하고 암세포를 확인하는 것은 임상병리 여기 제가 빼놨는데 해부병리 의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리과 의사들이 CD30이라는 마커를 확인해야 이것이 ALCL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한국 엘레건사가 이제 삼광의료재단이라는 병리 진단 전문 의료기관과 이렇게 매치가 된 것 같습니다.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만약 그런 환자가 오면 30cc에서 50cc 정도의 장애를 채취해서 이 삼광의료재단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2부 이게 길으면 이게 오래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유튜브. 그래서 저도 한전을 만져서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2부에서는 제가 이 유방 보형물 관련해서 생긴 ALCL에 대해서 대한성형외과 학회와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또 식약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그 대책은 어떤가, 그리고 또 그러면 우리 이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화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알려간사의 그 반응은 어떤가, 현재까지 입장은 성형외과 의사라든가 학회 본의 입장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2부에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팩트 위주의 자유미 TV 이은정 원장이었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